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3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병진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됩니다. 갑목이 되는 것이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라고 해서 목은 온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를 뜻하고, 그 다음에 금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이 주관하는 계절은 당연히 따뜻한 온기가 있는 봄이 될 것이고, 방향은 동적이 됩니다. 색깔은 청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배울 때 이제 청룡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갑목이든 을목이든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목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인을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이거나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운우독실하고 사람이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이 많고, 또 목민관이라고 해서 또 이제 백성을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갑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양목,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음과 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음과 양은 사람으로 치면 남과 여와 같다, 남자 여자와 같다.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어도 안 되는 거고,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도 갑목만 있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똑같이 나무 온기를 뜻하는 것인데, 을목과 갑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갑목은 양의 기운,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동적이고, 그 다음에 크고 굵직굵직하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나무라고 하면, 을목인 음목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러한 성향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가도 오동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큰 나무가 있는 반면, 가면은 야생화라든가 야생초라든가 또는 작은 풀 같은 것들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인데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야생화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작은 풀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갑목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마치 참나무라든가 소나무 같은 그러한 큰 나무 이런 게 되겠죠. 제가 요즘 이제 이순신에 관련된 드라마하고 영화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판옥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큰 소나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참나무 같은 큰 이제 단단한 나무로 만들고, 일본의 배 같은 경우는 뭐 안택선이라든가 또는 뭐 새끼분해라고 하는데, 그 일본 배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이제 삼나무로 만들어서 나무 자체가 좀 이렇게 단단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갑목이라 하더라도 판옥선하고 일본의 그때 임진왜란 때 타고 왔던 그 배들하고 충파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나라 판옥선이 훨씬 단단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참나무, 소나무, 뭐 전나무, 여러 가지 크고 큰 나무 같은 것과 같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해요. 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 넝쿨식물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갑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목의 용도, 쓰임을 봤을 때 어떤 용도가 있다?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좀 유식한 표현을 쓰면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은 없다
없지만 을목은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화초 내지는 난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초 같은 것이 한번 꽃을 피우면 진짜 그 향이 굉장히 짙으면서도 일반 우리가 화장품 가게에서 맡을 수 없는 그런 좀 자연의 그러한 향을 우리가 맡을 수가 있죠. 난초 같은 거 중에 빠진 사람들 보면 진짜 뭐 거의 뭐 애기 키우듯이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을목인 음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제목으로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간목의 경금을 쓸 때는 대체로 정화를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경금 정화를 쓰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을목을 베어서 작벌해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을목은 경금 또는 신금으로서 을목을 작벌하는 용도는 없고요. 만약에 을목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관성을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금생수해서 인성을 생하는 용도로 쓰지만은 절대 을목은 경금, 신금으로서 을목을 베어내는 그런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을목은 반드시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을목이 개수를 쓰는 것은 물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조후하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개수가 있어야지만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따뜻한 햇볕이 비쳐야지만 을목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목화통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간목이냐 또는 일간이 을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을 칭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겠고, 나머지 토라든가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쓰지 않는 것인데, 간목은 대체적으로 경금정화 또는 경금임수를 위주로 쓰고요. 을목은 병화개수를 위주로 쓰게 된다. 물론 이제 병화 없을 때는 정화 쓸 수 있고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죠. 물론 간목도 경금이 없을 때는 부득이 신금을 쓸 수 있지만은 간목은 칠살 경금을 써야지 국세가 커지고 신금을 쓰게 되면 국세가 작아진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 월지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월지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 춘하 추동의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 계절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와 한열이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이루어져야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에는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곡우가 되겠죠. 곡우 이렇게 내어지는데, 청명까지는 목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곡우가 되면서부터 그야말로 토왕절이 됩니다. 원래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이죠. 인묘진월이라고 해서 동방을 뜻하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로 이렇게 봅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면서 진월로 넘어가게 되면 목이 쇠지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인묘진 이렇게 가게 되면 인묘월의 목이 왕하고, 진월의 목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화사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속은 조금씩 잔해져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겉으로는 굉장히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간목의
쓰임이 있으려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제목으로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에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진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목은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화려한 게 아니라 속으로는 쇠약해져 가기 때문에, 진월의 간목은 경금과 임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정화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월만큼은 임수를 쓰게 된다. 왜 그러냐면, 진월의 간목에 경금을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성이 왕한데, 재성이 살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 재살 태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목이 너무 약해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파극하게 되면 제목으로서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화를 쓰지 못하고, 이때는 임수로서 간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쓰게 되고, 또 경금은 정화로서도 단련할 수 있지만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갈아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월의 간목이 정화를 안 쓰고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뜻은, 간목이 인묘월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의 간목은 경금, 임수를 쓴다라고 했지만은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진유합금이 돼서 다시 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진, 술, 축, 미 등이 많아서 토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면밀히 살펴본 연후에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간목,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죠. 그래서 양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목극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자, 일간간목인 내가 월지에 있는 토를 극하죠.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 됩니다.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제가 되는 것이니, 오늘은 간목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편제격이 되죠. 근데 진월에 아무리 간목 자체가 월령의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가 왕하지 일간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약 제왕한 사주 국세가 되죠. 만약에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고, 또는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만약 이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월지에 있는 지장간 개수가 월지의 진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가 투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월의 간목 자체가 약한데 개수가 투출되면, 물론 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인 개수가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으니 이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러면 진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묘진 뭘 성립한다? 방합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의 인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인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구가 지났다 하더라도 방합이 형성되면 당연히 목이 다시 왕해지겠죠. 완전한 인묘진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이 다시 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뭘 해야 된다? 동량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진월에 인묘진 방합이 형성된 상태라고 하면 이거 목이 너무
극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본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되죠. 금목의 관계가 되는데 이 목이 적당히 왕했을 때 금도 같이 왕하면 금극목이 되지만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왕금 결이 돼서 오히려 금이 피상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왕신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왕자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때는 억제를 하기보다는 설하는 것이 더욱 더 좋을 수 있다. 이 오늘 같은 경우가 임묘진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금을 섣불리 들이댔다가는 오히려 목왕금결이 돼서 금이 오히려 피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해서 병화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을 본다 그러면 이 화가 또 금을 갖다가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화를 용신으로 써서 왕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서 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이렇게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왕자의 억이 아니라 왕자의 설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진중에 있는 개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개수가 왕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왕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더 왕하죠. 자수를 얻어서 개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그 왕목의 기운을 갖다가 병화로서 설하니까 사주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차라리 금이 있는 거 있어서 왕목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에서 딱 끝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임묘진 방합이 목이 또 왕하죠. 이런 경우에도 수가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왕목의 기운을 그냥 병화로 설하고 개수로서는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남자로 태어나면 뭐 금수운 때 나쁘지 않을 거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병인시, 정묘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목 기운을 정묘시는 정화로서 발산시킬 수도 있고 병화로서 발산 설기 순세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양인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성격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 양인에다가 상관 정화까지 있으면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인데 이런 사주가 머리가 또 좋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간 또 왕하기 때문에 고집도 굉장히 세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냥 군인, 경찰 같은 데 있죠. 좀 약간 직업 자체가 좀 강한 직종 있죠. 이런데 검찰 계통 같은데 이런데 아니면 의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강한 직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뭐 임묘진 방화병도 일간도 왕하고 그리고 뭐 토왕절이기 때문에 재성도 왕하죠. 이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왕, 제왕. 그리고 수명이 있고 군비쟁제가 안 됩니까? 근데 병화가 있으면 쟁제는 안 되죠. 목생화, 화생토에서 신왕, 제왕의 식신생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수가 병화로 이렇게 옆에 있으면 좀 좋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병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는 화국을 합니다. 이렇게 인목하고 오하고 화에서 병화의 기운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병화가 요 경금을 갖다가 통제하겠죠. 억제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얘를 좀 적절히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목의 기운을 갖다 경금이 잘못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상관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 경관은 아니죠. 그래서 이때 이 금은 간목을 억제한다라기보다는 수를 생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남자로 태어나도 경호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정사모 기미대원을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남녀 불문하고 안 좋은 생시는 임신시 이건 좋지 못하죠. 왜냐면 임묘진 방합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임신충이 되죠. 이것도 이거 이런 말 있어요. 쇠신충
왕자 발이라고 해서 약한 신이 왕신을 건드리면 왕신이 더욱 성질을 낸다. 원래는 금이 목을 극하면 원래는 목이 상처를 입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이 너무 왕한데 금이 얘를 건드리면 오히려 쇠신이 왕신을 건드리게 되면 이 왕신이 더욱 더 성질을 낸다. 그래서 이런 건 좋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 차라리 임신시가 될 바에는 개유시가 돼서 이렇게 충을 묘면하는 것이 좋죠. 이거는 묘유충은 되지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운을 30년간을 가야 될 때는 수가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여명은 오늘은 택일에서 26일은 빠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거는 이제 대운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모르시는 분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딸을 낳는데 이 구간 안에서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딸인 경우에는 4월 26일은 제외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